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섰다. 저녁 7시, 평소보다 2시간 늦은 귀가였다.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고 민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시선을 피했다. 순이는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갔고 그의 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민수는 순이의 시선을 느끼고는 서둘러 욕실로 향했다. 저는 민수의 회피 행동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즉시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다. 민수는 반찬을 집었고 순이는 국그릇을 밀어냈다. 민수는 휴대폰을 확인했고 순이는 그 손을 노려봤다. 화면에는 카톡 알림이 계속 떴지만 민수는 열어보지 않았다. 저는 이 침묵 속에서 이미 무언가 깨져버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밥그릇을 비우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순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방문을 쳐다봤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밤 10시 민수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지만 순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순이는 TV를 켜놓고 있었으나 화면을 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저는 순이가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이는 민수의 옷가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민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에게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엔 너무 오래 함께했고 그만큼 잃을 것도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나갔다. 이유를 묻는 순이에게 민수는 동창 모임이라고 답했고 순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민수는 구두를 신으며 현관문을 열었고 순이는 베란다 창문 너머로 민수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차가 빠져나가자 순이는 곧바로 옷을 챙겨 입었다. 저는 순이의 행동에서 이미 계획이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순이는 민수가 자주 가는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주변을 살폈고 산책하는 노인들과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30분이 흘렀고 순이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민수가 나타났다. 그런데 민수 옆에는 여자가 있었다. 순이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친구 영자였다. 30년을 함께한 친구, 순이의 집을 드나들며 고민을 나누던 그 친구였다. 민수와 영자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고 영자는 민수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순이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고 신문을 가슴에 안았다. 저는 순이의 손이 떨리고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영자에게 건넸고 영자는 웃으며 받았다. 영자는 상자를 열어보고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앉아 있었고 순이는 그 시간 내내 움직이지 못했다. 저는 순이가 느낀 배신감이 얼마나 깊을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영자가 일어서며 민수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순이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민수와 영자는 카페로 들어갔고 순이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섰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영자는 계속 웃었고 민수는 영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 장면이 순이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친구와 30년 남편이 순이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 민수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영수증,
카드 명세서,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꺼냈다. 손가락으로 항목을 짚어가며 하나씩 확인했다. 카드 내역에는 꽃집, 레스토랑, 카페 결제가 반복되어 있었다. 모두 순이와 함께 간 적 없는 곳들이었다. 저는 순이의 손이 서류를 넘기며 점점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순이는 민수의 옷장을 열었다. 새 셔츠 2벌이 걸려 있었고 가격표는 이미 떼어진 상태였다. 순이가 사준 적 없는 옷이었다. 순이는 셔츠를 꺼내 냄새를 맡았고 향수 냄새가 옷감에 배어 있었다.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다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마이너스 영자라고 적혀 있었다. 순이는 메모지를 구겨 쥐었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저는 순이가 이제 확신을 넘어 분노로 넘어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시간 뒤 순이는 일어나 메모지와 영수증을 봉투에 넣었다. 휴대폰으로 민수의 카드 내역을 사진 찍었고 옷장 속 새 셔츠도 촬영했다. 저는 순이가 감정보다 증거 확보를 우선하고 있다는 걸 봤고 그 냉정함에 오히려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민수는 순이의 표정을 보고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이도 침묵했다. 두 사람은 또다시 말없는 저녁을 먹었다. 밥그릇을 내려놓는 소리만 식탁에 울렸고 민수는 반찬을 집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순이는 물컵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저는 이 침묵이 어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폭발 직전의 고요였습니다. 민수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고 순이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저는 순이의 눈빛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순이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자는 밝은 목소리로 받았고 순이는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영자는 좋다고 답했고 두 사람은 단골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순이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쳤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저는 순이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쓰는 모습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건 영자였다. 영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순이가 들어서자 손을 흔들었다. 순이는 영자 맞은편에 앉았고 영자는 평소처럼 웃으며 메뉴판을 건넸다. 두 사람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영자는 요즘 날씨 이야기를 꺼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저는 영자가 순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게 의아했습니다. 순이는 영자에게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물었다. 영자는 집에서 TV나 본다고 답했고 가끔 산책 나간다고 덧붙였다. 순이는 남자 만나는 거 없냐고 다시 물었고 영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없다고 말했다. 커피잔을 드는 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는 영자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순이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순이는 언제부터였냐고 물었고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순이는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저는 순이의 분노가 친구에 대한 배신감에서 나온다는 걸 명확히 느꼈습니다. 순이는 30년 동안 영자의 모든 고민을 들어줬고 영자가 남편을 잃었을 때 곁을 지켰다. 그런데 영자는 순이의 남편과 손을 잡고 있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영자는 순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순이는 뿌리쳤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순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저는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목격했고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순이는 카페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영자는 자리에 그대로 남아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순이는 민수를 거실로 불렀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고 순이는 민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순이는 영자를 만났다고 말했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순이는 언제부터였냐고 다그쳤고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6개월 전부터라고 답했다. 순이는 왜 영자냐고 소리쳤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민수의 침묵이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판단했고 그에게 실망했습니다. 민수는 순이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퇴직 후 집에만 있는 자신을 순이는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영자만이 자신의 말을 들어줬다고 했다. 순이는 민수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순이는 30년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민수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수는 그건 아내의 역할이라고 답했고 순이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저는 민수의 발언에서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30년 동안 순이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신의 외로움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영자가 자신을 인정해줬다고 말했고 순이는 비웃었다. 순이는 민수에게 영자도 똑같은 외로움 때문에 다가온 거라고 말했다. 민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순이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순이는 민수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순이에게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 순이는 이미 생각 끝났다고 답했다. 저는 이 순간 민수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봤고 그에게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민수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세게 닫았다. 순이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순이가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느꼈습니다. 큰딸 미경이 집에 찾아왔다. 순이는 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경은 아버지를 불러 앉혔고 민수는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미경은 아버지에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은 한숨을 쉬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저는 미경의 눈빛에서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걸 봤습니다. 민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엄마가 자신을 무시했고 자신은 외로웠다고 말했다. 미경은 아버지의 말을 끊고 엄마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미경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는 민수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경악했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도 도착했다. 준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남매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민수는 이혼하겠다고 말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저는 순이의 웃음이 분노에서 나온 거라고 느꼈습니다. 민수는 순이를 쳐다봤지만 순이는 시선을 피했다. 순이는 자녀들에게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냈다. 집은 순이 명의였고 예금도 대부분 순이 통장에 있었다. 민수는 당황했고 순이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순이가 이미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미경은 부모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을 막으려 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저는 이 가족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가 순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순이는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다. 편지에는 영자의 고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영자는 5년 전 남편을 잃었고 외로움에 시달렸다. 민수는 우연히 영자를 위로했고 영자는 그 따뜻함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자는 민수가 먼저 접근했다고 썼다. 민수는 순이와의 관계가 식었다며 영자에게 털어놓았다. 영자는 민수를 이해해주려 했고 민수는 점점 자주 영자를 찾았다. 영자는 처음엔 친구의 남편이라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민수의 지속적인 연락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적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영자도 피해자는 아니지만 민수가 의도적으로 관계를 만들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민수는 영자에게 순이와 이혼하면 재혼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영자는 그 제안을 거절했고 민수는 화를 냈다. 민수는 영자에게 자신이 순이와 헤어지려면 영자의 확답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영자는 그제야 민수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 연락했고 영자는 거절하지 못했다고 썼다. 순이는 편지를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저는 순이가 남편의 계획된 배신에 충격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민수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순이는 편지를 다시 읽었고 영자의 마지막 문장에 눈길이 멈췄다. 순이야, 미안해. 나는 내 친구 자격이 없어. 하지만 민수는 너를 떠날 생각이 확실했어. 저는 민수의 행동에 깊은 혐오감을 느꼈고 그가 가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의심했습니다. 순이는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서랍에 보관했다. 민수는 거실로 나와 순이를 보았지만 순이는 민수를 쳐다보지 않았다. 민수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저는 민수가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봤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순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10분 후 변호사가 순이를 불렀다. 상담실로 들어간 순이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변호사는 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했다. 카드 내역, 메모지, 영자의 편지를 건네받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토했다.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설명했다. 집과 예금이 순이 명의라는 점, 민수의 외도 증거가 명확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저는 순이가 이제 감정이 아닌 현실적 대응을 선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정 절차를 먼저 밟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고 순이는 동의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순이는 건물 로비에서 잠시 멈춰섰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민수에게 변호사를 만났다고 말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순이에게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순이는 거절했다. 저는 순이의 단호함에서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자는 받지 않았고 민수는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영자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저는 민수가 이제야 자신이 잃은 것의 크기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순이는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민수는 홀로 아파트에 남았다. 저는 민수의 후회가 진심인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다. 조정 전날 민수는 순이에게 만나자고 연락했다. 순이는 한참을 고민하다 카페 이름을 답장으로 보냈다. 두 사람은 약속 시간에 카페에서 마주했다. 민수는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순이는 민수 맞은편에 앉았다. 민수는 커피를 주문했지만 순이는 물만 달라고 했다. 민수는 잘못했다고 말했다. 용서해달라고 했다. 순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진심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순이는 믿지 않았다. 저는 민수의 사과가 재산 보호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순이는 민수에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순이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민수 없이, 영자 없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다. 민수는 순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이는 손을 거뒀다. 저는 순이의 단호함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민수는 커피를 다 마시지 못했고 순이는 물컵만 비웠다. 순이가 먼저 일어섰고 민수는 따라 일어섰다. 두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고 순이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민수는 순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저는 두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조정장에서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했다. 집은 순이가 갖기로 했고 예금은 7대3으로 분할했다. 민수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순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저는 두 사람 모두 이 결말을 원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다. 순이는 조정장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하늘은 맑았고 순이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다. 민수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저는 민수의 뒷모습에서 후회와 상실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동네를 떠났다. 순이는 영자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듣고 싶지도 않았다. 민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자녀들과의 연락도 뜸해졌다. 미경과 준호는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저는 민수가 자녀들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봤습니다. 순이는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수채화 반에 들어갔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순이는 그림을 그리며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표현했다. 저는 순이가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고 봤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다. 이제 순이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